일상이란 대개 평범한 하루하루인 듯 흘러간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운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운이 좋다고 말한다. 과연 운이 좋은 사람은 갑자기 기적을 맞이한 것일까? 부와 성공을 누리는 운명은 따로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 운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과연 운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일까? 운은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나 평소의 사고방식, 일이나 일상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이 운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났을 뿐이다. 운은 지극히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 타당한 선택과 타당한 노력을 지속하다 보면 운은 복리처럼 차곡차곡 쌓이는 법. 당신의 노력과 실력이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운의 흐름에 올라타는 법을 이해해야 한다. 좋은 운을 끌어당기고 나쁜 운을 차단하는 한 끗 차이. 그 결정적인 한 끗을 밝히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은빛 신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였던 책인데요. 1943년 도쿄에서 출생하여 마작계의 거물, 뒷세계 마작의 강자로 군림하여 20년간 무패 신화를 달성한 사쿠라이 쇼이치와 후지타 스스무란 사람이 쓰고 도서출판 빌리버튼에서 출판한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 우아한 형제들 의장은 인생에서 승부수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라고 추천했던 바로 그 책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운에 잘 올라타는 사람들이 39가지 습관을 예까지 들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꼭 책상에 적어놓고 잊지 않기 위해 꼽아놓았던 핵심만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1. 복잡하게 승부하면 패배한다. 승부의 세계에는 복잡하면 패배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 Simple is the best. 단순한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진리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어째서 심플한 것이 좋을까? 심플한 수는 군더더기가 없고 빨리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초심자의 행운을 부르는 심플함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승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심플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느끼는 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물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경험은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이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 예전에 꾸밈없이 사물을 보고 있었을 때의 심플한 감각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 좋다. 2. 패배의 99%는 자멸이다. 일부러 패배하는 사람은 없는데 어째서 자멸하는 것일까? 그것은 승리를 원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방식에 자멸의 요소가 이미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승리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초조함이나 긴장감, 불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생길 것이다. 시야가 좁아져서 형세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고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사라져서 신뢰를 잃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자멸을 향해 가는 것이다. 3. 힘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망친다. 강한 소망이나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 머릿속 어딘가에 넣어두고 그 사실을 잊은 듯 살아가자. 욕망의 대상을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는 것이 힘을 빼는 비법이다. 이기고 싶다는 욕망이 지나치게 강하면 힘이 들어가서 오히려 이길 수 없다. 물론 오로지 이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강할 때도 있다. 다만 이기고 싶다고 생각은 해도 힘은 빼자. 담담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4. 운의 양은 무한하다.
운의 양은 결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따라서 운이 따르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뿐이다. 합리적인 선택과 성실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 운은 복리처럼 쌓인다. 결국 그것을 얼마나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가 운의 총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5. 진정한 승부처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찾아온다. 나는 역경이 닥치면 기꺼이 그 안으로 뛰어든다. 설령 기회를 잡아도 승부처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 결국 이기는 운을 지속적으로 얻으려면 승부처에서 강해야 한다. 6. 달리면서 다음 화살을 쏘는 사람만이 계속 이길 수 있다. 승부처에서 이기는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쏘고 난 후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연달아 준비하여 알맞은 타이밍에 쏠 줄 아는 사람이다. 과감하고 끈질긴 공격은 이윽고 강인함으로 변모하여 운을 부르는 흐름으로 바뀐다. 승부에 있어서는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운이 있든 없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 개의 화살을 준비해 두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7. 절대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를 대신하는 말로 우선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우선 이러한 상태이다. 우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라는 표현이라면 그 말에 거짓이 섞이는 일은 없다. 그 순간의 사실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8. 잡무를 얕보면 운에서 멀어진다. 우수한 경영자는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무실에서 머리만 쓰는 사람은 현장 업무를 잡무라고 여기기 쉽지만 그것은 명백한 오산이다. 잡무는 기초이며 현장이다. 따라서 잡무를 소홀히 대하는 것은 기본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다. 9. 신념이 강하면 운이 달아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가운데 생각하는 힘이 가장 발달한 것은 단연 인간이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사상을 강하게 믿고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알력이 생기거나 충돌할 확률이 높아진다. 신념이 너무 강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하거나 생활해보면 상당히 힘들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과 동시에 운에서도 외면받는다. 10. 두 번 이어지는 성공 패턴은 없다. 과거의 성공 패턴으로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자기만의 신념이 너무 강하면 머지않아 주위에서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사람이 떠나가고 결국 운에서도 멀어질 것이다. 11.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흔들리도록 의식하라. 현대사회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이미지란 나뭇가지나 잎이 바람에 흔들리지만 줄기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거목과 같은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타인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의지 그리고 자존감과 마주해야 한다. 그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 비난받아도 좌절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12. 부정적인 현상은 의식적으로 차단한다. 여름철 찌는 듯이 무더울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덥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일을 하냐고 생각하거나 얼른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사로잡히기 전에 얼른 스톱 버튼을 눌러라. 그리고 소모적인 연상과 상상을 멈춰라. 자기 마음이 뭔가에 사로잡히거나 집착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은 스스로 운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13. 끝을 시작으로 삼으면 운이 지속된다. 모든 끝을 다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늘 새로운 기분으로 있을 수 있다. 그 끝에 지나치게 사로잡히면 그때까지 좋은 흐름으로 이루어왔던 것도 나쁜 방향으로
틀어진다. 어떤 괴로운 끝이라도 시작이라는 희망의 싹이 어딘가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발견하기가 때로는 굉장히 힘들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14. 조금은 불성실해야 운을 잡는다. 어떠한 일을 벌이는 데 있어서 동기가 중요하다고들 한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진정으로 세상을 위해서 같은 순수한 동기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오로지 순수한 태도로 일하는 것보다 불순하고 불성실한 동기가 섞여 있는 쪽이 재미있고 능률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다. 시작은 불순하더라도 동기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여 일이나 삶의 질을 높여서 성공의 가능성을 보다 높여가는 것이다. 15. 부진한 상태야말로 자신의 실력이다. 상황이 순조로울 때만 진정한 자신이라는 것은 산의 정상만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당연히 산이란 정상만 있을 수 없다. 원만하게 경사진 들판과 계곡, 능선과 정상 등이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인생도 안 풀릴 때와 잘 풀릴 때가 있는 것. 여러 번의 기복으로 완성된다. 최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미숙한 내면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면 그 기업이나 사람은 축에서 벗어나지 않고 건실하게 성장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책 내용 중에서 저 스스로에게도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사실 책을 읽고 소개해드리는 일을 하며 가장 보람된 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무엇보다도 그동안 깨우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여러분들보다 제가 가장 많이 배우게 된다는 점인데요. 모쪼록 이런 내용들이 제 방송을 끝까지 봐주시는 어느 단 한 분에게라도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에너지와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큰 바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은빛 인사 물러갑니다. 행복하시고 편안한 나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